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능참봉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식어가 늘어나고 있는 김선생입니다.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 후유증을 조금 달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맛이 갔어. 아, 만신창이의 몸이 얼굴이 하얘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네요. 네. 아, 그러니까 곤지암 보지 말랬잖아. 아, 정말. 이번 주 영화가 곤지암이에요. 왜 그런 건데 왜? 아, 영화가 너무 없어. 따져보니까 극장에 가서 제가 공포 영화를 본 게 여고괴담 이후에 처음이야. 20년 됐네. 20년 됐습니다. 20년. 하여튼 이 얘기는 곤지암 에피에서 풀어놓도록 하고 네, 내일 하여튼 저희가 풀어놓기로 하고요. 상태가 안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약한 사람들 정말. 급제했어, 급제. 네. 너무 나약하잖아. 한량짓도 이렇게 몸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야.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아, 뭐 정말. 곤지암 때문에 급차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여러모로 지금 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 곤지암이 굉장히 무섭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오해를 다 줄 수 곤전 있어. 보러 가겠지. 아, 그거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주는 황 대리가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이번 네. 달 한 달, 이번 달입니까? 뭐 하여튼 4주 동안은 황 대리가 출연을 못하고 네. 대신에 이제 김 선생과 함께 영화를 하게 됐는데요. 네. 하여튼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도 그때 오프닝 때 말씀드리죠. 네. 자, 오늘은 되게 귀여운 사연이 들어왔어요. AS 사연인데. 아, 이분 오빠 생각 사연에 최다 반복 출연하시는 분인 것 같아. 아, 그렇죠. 네. 네. 하여튼 20대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27화 상담 보냈던 20대 중반 모쏠남입니다. 펜션 다녀오고 그 즈음 알바 같이 하는 5살 어린 여자랑 친해지게 된 일을 김프로쇼 댓글로 남겼었는데 직접 댓글 달아주시고 그 후 505화에서 언급해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5살 연하의 그 친구, 당신은 전혀 여자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풋풋한 어린애로만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처음 말을 편하게 놓고 하는 여자애로만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그 애가 너무 좋아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애가 개강을 해서 알바 시간을 옮겨 같이 귀가를 하지도 않고 따로 볼 일도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법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몇 번 불러내서 저녁도 먹고 카페도 갔는데 그 친구는 저를 이성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친한 오빠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생전 처음 생긴 이성과의 관계인지라 지금 이 상태로도 좋아서 고백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차인 뒤에 그나마 있던 관계가 깨지고 또다시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크게 상심할 게 뻔히 보여서요. 가끔 이렇게 밥이나 먹고 카페나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고백을 해서 차이든지 해야 하는 건가요? 제 마음도 진짜 그 애를 좋아하는 건지 아님 그저 이성과 있다는 설렘으로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답답해요. 혹시 당첨되어도 술 친구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술을 안 마셔서. 그냥 고민 들어주시고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야, 귀엽네요. 야, 술친구 주택을 꺼져. 새끼가. 뭐 하자는 거야, 이 새끼야! 네. 배 감독이 유독 이런 이슈에서는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날도 어린데,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씨. 내 할 일도 안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심리의 반영이겠죠. 뭐 하자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선생? 일단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저는 치하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처음 보냈을 때는 모쏠이었어. 그래. 모쏠이잖아. 두 번째 보냈을 때는 그래도 5살 어린애랑 말이라 하다고 지내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세 번째 사연에서 드디어 고백할까 마음까지 생긴 거잖아. 야. 야,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줘야 돼, 이 새끼야. 알았어, 이 새끼야. 당신 기저귀가 축축해 보여. 20대 그러니까요. 중후반의 못쏠남이라고 적은 거 보니까 여기서도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나 같으면 28살입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20대 중반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끝자락에 있다. 근데 후반이라고 하기 싫은 거야. 그렇지. 왜냐면 이 28살은 후반 아닌 것 같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중후반이라고 굳이 써가지고 이럴 거면 28살
쌀을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아, 참. 너무 혹독하게 몰아붙이들 마죠. 91에서 93년생 사이란 거 아니야, 임마? 네. 왜냐면 누구나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럼요. 아, 그렇죠. 대개의 남자들은 고2쯤 이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 한 10년 뒤늦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늦을 그럼. 수도 있지. 죄는 아니잖아. 네. 그리고 너무 풋풋한 어린애로 보지 마. 니도 애야지. 이게 5살밖에 안 어린데, 뭐 한 10살, 15살 이렇게 어리면 지금 표현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훨씬 연애 경험도 많고, 예, 지금 이렇게 쥐락펴락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나이 차가 나서 뭐 이런 거는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누가 누구 보고 해라고 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는 한이 있어도 차야 되는 건가요? 아니 발전을 시켜서 사귈 생각을 그렇지. 해야지 그렇지. 뭘 이대로 있거나 차이거나 너무 극단적이에요. 잘 될 거라는 상상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그치. 친구? 그러지 마. 네. 잘 될 수 있어. 그럼요. 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요. 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이 없으니까 또 해봐야 안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번을 그냥 넘기잖아요. 이렇게 밥이나 먹고 카페 너무 좋다 지금이 좋긴 뭘 좋아 솔직히 아니면서 뭐가 좋니? 뭘 좋아 좋기는 근데 요거대로 있어야 되나요 하는데 이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상대를 만나도 또 이 상태야. 그럼. 네. 그럼 요거는 네가 30대 초반 남이라고 또 사연 보낼 거야, 임마. 그때는 안 받아줍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 40대 중반이다. 그래. 그러지 말자. 진짜. 자, 할 거는 해야지. 네, 그럼요. 할 건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저 스킬을 가르쳐 주세요. 모르니까 지금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솔직한 게 제일 답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여자 그 5살 어린애가 연애 쪽에 있어서는 훨씬 고수예요. 그렇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약간 지금 간 보는 느낌이에요. 네. 뭐 이러니 저러니 기술 써봤자 다 걸려. 네. 아예 싫으면 안 만났을 거거든요. 그럼. 카페도 안 가고 뭐 전혀 그런 게 안 먹혔을 텐데 그치. 일단 만나줬다는 얘기는 가능성 자체는 열어놨는데 안 느껴진다는 얘기는 아직 마음 안 주고 이게 그치. 딱 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본인이 캐파가 되면 뭐 저희가 이렇게 김 선생의 그 달커 다른 수법을 좀 전수해드리겠는데 안 그 돼. 수법을 받기에는 기본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럼 지금 뭐. 비기를 알려줄 수가 없어. 일단 저 뛰는 것부터 해야 돼. 지금 철봉 시작 안 한 배 감독이야 지금. 그리고 걸음마 겨우 뗐는데 지금 운전 가르쳐 줄 거야,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우리가 친하게 지낸 지 오래됐지 않니? 오빠가 네가 솔직히 마음에 든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만나보고 싶다. 네. 그냥 솔직한 마음이 이거다. 내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거절하지 마라. 한 달만 만나보자. 네. 그거 내가 써먹은 수법인데. 딱 한 달만 만나보자. 6개월만 만나보자. 저는 한 달보다는 횟수를 제한하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 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야. 그럴 수 있네요. 그럼, 네. 그럼. 보통 내가 의뢰 경우에 계약을 할 때는 기간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농땡이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횟수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몇 회 추천합니까? 7회 봅니다, 7회. 아, 7회. 7회. 7회 하잖아요. 왜 7회를 하냐? 3번만 더 만나볼까? 요게 됩니다. 10회를 채우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지. 근데 그 7회 동안 호감을 못 얻는다? 그거 끝나는 거야. 그렇지. 7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 깔끔하게 포기해야죠. 네. 그리고 7회. 그 7회 동안 반복되는 이벤트를 갖지 말라. 밥이랑 커피는 이제 삭제하고. 그렇지. 딴 걸 하셔야 된다. 네. 뭐. 곤지암 추천합니다. 일단 곤지암 봐라. 요게 어떤 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야. 그리고 패가 우리끼리 한번 찾아가 보자 뭐 이런 거 하면 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7회라. 7회 좀 많지 않아요? 7회 너무 많나? 받아들이는 여자분 입장에서 볼 땐 약간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거든. 아, 그래.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는 3회에서 5회 정도 던지거든요. 네. 3회에서 5회. 네. 5회 던져봐라, 5회. 5회? 예, 그래, 예. 그래. 5회.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은 선택권을 너한테 주겠다. 아, 그렇지. 4 플러스 1이다. 그렇지. 4회 해보고 그러네, 5회 그러네. 만날지 말지는 네가 너한테 해줄게. 그래. 그래서 너한테 애프터가 안 오면 내가 깔끔하게 그치. 포기하겠다라고 해주면 많은 느낌도 아니고 그래? 매번 정도는 뭐 부담스럽지 그렇지. 않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한 달이면 뭐 괜찮네. 요 정도 하실 거잖아. 7회는 숨이 막힐 수 있어. 그렇죠. 아, 7회를 만나야 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네.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기초 체력이 없어요. 허리 인치가 나랑 비슷하고 나보다 더 이렇게 연식이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4+1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 4+1을 던지시고 대신에 그 4번은 내가 데이트를 준비해 볼 테니까 그냥 나오라고 할 때 나와. 잠깐만 이러면 사연 보낼 것 같아. 첫 번째 데이트가 내일인데요. 뭐래? 이 새끼야 보내지 말라고 이 새끼야. 분명히 물어볼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4회를 만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그럼. 그냥 모르겠고 네. 뭐 차야 된다. 대신에 정말 유쾌하게 재밌게 시간을 4번 그냥 보내겠다. 네. 라는 심플한 생각. 그렇죠.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오지 않을까,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진심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진심은 전달된다 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맞춰주겠다고 하면 다 꺼여요. 그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곤지암 우리가 직접 가볼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돼요. 네. 무난한 4회 코스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 첫 번째, 일단 영화는 봅니다. 네. 영화는 봐야 돼. 네. 영화를 보실 때 내가 좋아하는 영화야 하면서 보세요. 네. 두 번째,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밥집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약간 사연 있는 집 또는 내가 단골이거나 예를 들어 우리한테는 동대수대구 같은 집 있잖아요. 네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집이야. 처음으로 누구랑 같이 가봐라고 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시즌이잖아. 벚꽃 보러 가.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벚꽃 네. 보러 가. 근데 차 타고 멀리 나가는 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거든. 그냥 근처에 벚꽃 보러 한번 가세요. 5월 다 가기 전에. 어디 사시는 분이지? 서울 사시는 분이면 안양천 추천해드립니다. 안양천 괜찮죠. 여의도 있다고 근데 가지 마세요. 네,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안 당신이 돼. 소화할 수 있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럼. 일단 차 세울 때부터 짜증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주차 어설프게 하잖아? 그럼 욕먹는다. 그렇지. 그리고 주차할 때 잘 못 찾거든요. 그렇지. 거기서부터 이제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돼. 가서 막 번데기라도 하나 먹고 진짜 안 돼. 안 돼. 그냥 안양천 좋습니다. 안양천. 아, 좋네요. 그리고 4번 하나가 더 남았네. 이거 참 추천하기 애매하다. 성균관 가라, 성균관. 오, 괜찮다. 성균관. 성균관 괜찮아요. 성균관을 가라. 네. 성균관을 같이 걸으면서 그래. 심용환 작가가 얘기해줬던 것들을 살짝 풀어놓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1이 서울 탐방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살짝 불안한 거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자주 가는 맛집이 없을 가능성이 없다. 그럴 수 있지. 네. 없으면 광장시장 가. 광장시장. 광장시장. 광장시장 성공 가능성 높아요. 아, 좋네, 광장시장. 그냥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도. 그렇죠. 네. 광장시장 대충 둘러봐도 거기 이제 주워 먹을 거 많아요. 많지. 네.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근데 광장시장에서 밥을 드시지는 말고요. 네, 왜냐면 거기 앉아가지고는 좀 이 무드가 조성이 됐거나 네, 여자분의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여야 이런 것도 나름의 그 운치로 받아들이는데 그래. 거기서 굳이 밥을 먹겠다고 2,000원짜리 막 이런 거 그렇지. 앉아가지고 안 돼. 펼쳐서 막 먹고 이러면 안 돼. 비도 오고 막 이러면 이제 완전 사달라는 거예요. 시장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냥 한번 도시고 분위기 봐서 여자분이 막 이런 걸 즐긴다. 그러면 이렇게 슬쩍 앉아서 먹고. 근데 여자분이 그냥 보기는 하는데 분위기가 영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한 번만 보시고 네. 나오셔가지고 뭐 광화문이나 그럼요. 다른 데서 그냥 그럼요. 깨끗한 데서 그렇죠, 예, 그렇죠. 밥을 드실 걸 추천해드립니다. 맞아요. 야 진짜 너무 많이 알려준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걸 계속 진짜 떠먹여줘야 돼? 좋아하잖아? 걸어서 동묘시장 가면 돼.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구제 뭐 시계 같은 거 사주고 하면 되게 좋아할 거기를 거야. 좋아하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쉽게 풀리지. 진짜 문제는 광장시장을 도는데 쎄하다. 아, 그럼 큰일 나요.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한다. 막 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바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바로 광화문 D타워를 내비로 찍고 지켜야 돼. 6층부터 딱 찍고 가야 돼. 보네 파리스 이런 데 가. 그렇지. 그게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까지 가면 또 머니까 허둥대지 마시고 광장시장 나와서 청계천으로 빨리 빠지세요. 아, 그래. 청계천가에 있는데 아무데나 가. 그래. 그럼 깔끔한데 아무데나. 그렇지. 그래. 네. 아, 청계천 대충 걸어가면 을지로 나오거든요. 을지로 그렇죠. 나오지, 나와. 괜찮아 그러면. 대충 아무데나 깔끔한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런 데 들어가시면 뭐 그냥 평타는 치니까. 그리고 너는 스파게티 빨간 거 먹지 마. 새끼야, 흰 거 먹어. 알았지? 그리고 기름만 있는 거 먹어. 오일 파스타로 종류가 많아. 진짜 많이 팁을 가르쳐줬다. 많이 그래. 드렸네요. 그리고 스파게티라고 하지 마. 파스타야. 그 4번 데이트 중에 술 먹는 자리 한 번쯤은 꼭 가져라. 그래. 아니 술을 안 드신다잖아. 술을 네가 안 먹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진심을 전하려면 술만한 거 없어. 그래. 술 한 번 먹고 술 친구 한번 깔끔하게 딱 보여주고. 그래.
그거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어? 그래. 그거는 한 나중으로 넘깁시다. 그래? 플러스 4 원으로 플러스 1 넘길까? 됐을 때 플러스 원으로? 플러스 1으로 저쪽에 제한이 온다. 아, 플러스 원 때 술 먹어라. 그래. 그렇죠. 그래. 그때 이제 술 친구면 드시고. 그래. 근데 이제 뭐 과하게는 못 드실 테니까. 그럼. 뭐 맥주 맥주? 이런데. 네, 맥주. 뭐. 딱 한 잔만 본인이 말아줘, 그냥. 그럼 되지 뭐. 아, 근데 이 여자분, 5살 어린 여자분 얘기를 좀 써줬으면 우리가 더 맞게 카운셀링 할 텐데. 의외로 이 5살 어린 여자들 술 잘 먹어. 그럼요. 요즘에도. 한창 때죠. 배려해준다고 맥주 깔짝 먹잖아? 그럼 속으로, 아, 뭐야, 애같이. 이럴 수 있어.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어. 사실은 지금 이 여자분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정도로 했는데 실패하면은 딴 여자 만나. 그래. 아니, 요 스킬은 다른 분한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쓰다 보면 나름의 이제 스킬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기초 체력을 기르셔야 되니까. 우리가 선물을 줘야 될 게 아닌 것 같아. 너 인마 입금해. 그러겠네. 뭐 이러면서 차여도 보고 그래야 딴 그래. 사람 만나는 거지. 빨리 이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시려면 지금 상태에서 무슨 이성과 있다는 설렘으로 뭐 잠깐 있다고 소리만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좋긴 네. 뭐가 좋아. 안 좋은 걸 다 아는데. 계속 밥이랑 커피 먹을 거니 설레면서. 나 약간 안 돼요. 불안해. 이 양반 계속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혼수 상담까지 해줄 것 같아. 아유 돈을 받아야 돼요. 돈 돈을. 받아?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정말. 자, 술친구 한 박스 뭐안 받으신다 그러는데 플러스 원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때 일단은 챙겨. 받아두세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자, 4월 단관 4월 26일 날 8시 반 내사랑입니다. 여의도 CG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예매 가능하실 거예요. 네, 오늘부터 CGV 앱 들어가시면 예매할 수 있으니까 네. 85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 마감되는 건데요. 극단 공감이 인천광역시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기를 모집합니다.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예술진흥교육원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많은 학생들을 위한 연극, 상담치료, 음악, 노래, 꿈, 그림 등등을 하는 일종의 방과 후 학교 같은 건데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이거든요. 인천 지역에서 4월 14일부터 16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연극을 통해서 꿈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일종의 연극 학교예요. 대상은 인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멀어서 못 오시고 인천 지역 중학생 10명 선착순으로 해서 참가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얼른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 간식까지 제공이 됩니다. 인천 지역에 토요일 오전에 할 일 없어서 집에서 뒹굴거리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중학생 자녀 두신 부모님들 지금 얼른 031-817-3655 또는 010-3325-6369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감이니까 딱 10명 한정이에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많이들 신청하셔서 제가 이번 주 동안은 계속 안내를 드릴 테니까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뭐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고요. 그리고 보다 자세한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 카페 생각이 자라는 연극 놀이터 에서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감이니까 얼른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되시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저자 모시고 독서회로 함께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멘트를 좀 바꾸자. 매주 그냥 특별하니까 스페셜하다, 더 훌륭하다, 뭐 좋은 단어가 많은데. 준비해주세요. 그런 말들을. 아, 월향의 네. 이여영 대표님을 모셨는데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근데 그 상호를 여기서는 막 얘기해도 되는 괜찮습니다. 거예요? 아, 저희는 진짜? 네. 월향. 네. 네, 막걸리 파는 곳입니다. 그렇죠. 세상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오늘 방송에서 월양 이름 200번 들릴 거니까 각오하세요. 자, 장사특강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원래는 월향 본색이라는 네, 책이었죠. 네. 제가 책을 한 3권을 썼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어. 책은 앞으로 쓰지 말자. 근데 이제 엄청 많이 찾아오세요. 뭐 지방에서 막걸리 하시는 분, 뭐 프랜차이즈 하시는 할머니들 해서. 근데 다 만날 수가 없어서 이제 근데 책을 쓸 시간은 없고 예전에 쓴 거에다가 현재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좀 더해서 개정 증보판으로 장사특강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보다가 네. 이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모시면 좋겠다. 다짜고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요즘에는 누구나 다 그죠. 이제 직업이 뭐든지 간에 장사를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이나 LG 같은데 임원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를 부르실 때 제목은 무슨 젊은 마케팅의 법칙 이러면서 부르시는데 질문이 전부 다 권리금은 얼마 정도 하셔서 인건비는 몇 프로를 해야 돼. 다 그런 구체적인 거를 궁금해하시죠. 본인들이 이제 나가서 뭔가를 할 거를 찾으시는군요. 네, 그분들 마찬가지로 대학생부터 뭐. 사실 저희도 장사예요. 그쵸. 팟캐스트도. 네. 네. 어떤 지금 저희 하는 방송도 장사입니다. 아 이거야 장사. 그럼요. 아. 근데 장사의 이걸 마인드로. 하시면서도 또 네. 커피숍도 하고 싶어 하시고 호프집도 하고 싶어 하시고 보통 아니, 이건 책 얘기할 때 할 텐데, 저는 김프로쇼랑 데뷔해서 본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 네,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네. 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들이 다 있으실 거기 때문에 데뷔를 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책에도 나옵니다만 주식으로 돈 한 번도 못 벌어본 사람이 주식 특강 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 하여튼 뭐 뼈가 되고 뭐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네. 네 하여튼 뭐 될 게 많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저자를 짧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여성분을 모셔다 놓고 제가 이 연세,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죄송스러워서 그 법칙을 바꿨어요. 네. 앞에만 얘기하기로. 1980년대생이십니다. 아. 제가 81년생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괜찮고 네. 본인이 안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산 출생이시고 네. 서울대 바이오소재공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랬군요. 네. 헤럴드 미디어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자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월향 그룹의 대표시죠? 그룹이라기보다는 여러 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소개하는 게 뭐 기자, 칼럼니스트, 작가, 방송인, 사업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뭐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네. 운전을 못 해가지고 대리운전 빼고는 정말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영화 팟캐스트니까 인생 영화를 꼭 물어보고 시작하거든요. 화면 보는 거를 막 즐기진 않아서 영화도 잘 안 보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집에 혼자 앉아서 대부를 시리즈를 반복해서 술 마시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대부를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곤 해요. 네. 대리만족 하시는군요. 거기 보면은 막 잔인한 인간관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인간사라는 게 저런 거고 인간의 본성이 저런 거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네. 이렇게 새기시면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대리만족으로 진짜 쏴주고 싶은 애 있었는데 영화로 쏴도 뭐 이렇게. 아니 쏴 죽이고 싶은데 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네. 대부가 인생 영화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 집에 가서 혼자 드실 때 네. 저희가 만든 대부 컵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드시라고 저희가 대부 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위스키 한 잔 먹으면 그냥 뻗겠는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꼴리오네를 보면서. 네. 반병 들어가겠던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월향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기자를 하다 그만두시고 시작을 하게 된 거니까 그 얘기를 사실 이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앙일보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이제 헤럴드에서 경력 기자로 들어갔는데 경력으로 들어가니까는 뭐 이렇게 메이저라고 하죠. 뭐 정치부, 사회부 뭐 그런 데는 갈 수가 없고 이제 신입 공채 순혈 기자들이 이제 쓰기 싫어하는 기사, 가기 싫어하는 곳. 뭐 그때는 그게 10년 전이니까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담당하고 이제 문화부 기사 정도 쓰는 거였는데 근데 음식이랑 술에 관심이 많아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음식과 술은 보통 그런 조중동에서 엄청 다들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맡아서 좀 하다가 막걸리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들 취재하다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먹어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20대로서 막걸리에 아무 관심도 없고 만약에 누가 술 사주면 와인 마시고 싶지 무슨 막걸리 마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직접 마셔보니까 이게 미래를 투자해도 될 만한 좋은 상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또 한참 막걸리 붐이 막 일어나던 이 전이죠. 약간 전. 시점입니까? 직전. 네. 직전. 운이 좋았죠. 네. 그래서 막걸리를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데 사내통신망에 글 썼다가
되셨다고. 사내통신망은 아니고 블로그에다가 이제 2008년에 촛불 집회에 그냥 놀러 갔다가 와서 편집 회의 같은 거는 구경하러 갈 수가 있으니까는 네. 회사의 보도 방향하고 이제 대중의 마음이 조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냐. 진짜 이런 약간 부드러운 일기 같은 글을 올렸는데 그때는 진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올리자마자 막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르면서 댓글이 막 몇십만 개 막 해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젊은 기자가 다양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고 엄청 기분 좋게 탁 갔다가 잘렸죠. 이 책 18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내 꿈과 생업을 앗아가버린 흉기라고. 네,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블로그. 광우병 집회 때문에 네.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인데 근데 그때 이후로 창업해서 살아남고 하긴 했지만 최근에 드는 생각, 진짜 이렇게 세상이 바뀌긴 하는구나. 몰랐어요. 이렇게 바뀔 줄 모르고 계속 막 세무조사 당하고 막 하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님이랑 희한한 연이 있어요. 예전에 이태원 오량 한남동에 네. 하실 때 그 앞에 르네상스빌 사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집을 거기 알아?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같은 우리 집 앞이니까 오. 자주 네. 갔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막 말씀 나누다가 저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저도 거기 2층 살아요. 그랬었거든요. 진짜요? 제가 거기 4층 살았었어요. 4층에 네. 보자. 제가 한남동 살 때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저도 동생하고 거기. 네. 그래서 거기를 사실 저는 가서 아는 척하거나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일주일에 한 3번씩 갔죠. 그쵸. 네. 예. 집 앞 밥집이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저도 거기 산다고. 네, 네, 그래서 네. 요렇게 또 그리고 인연이 하나 더 있어. 오늘 녹음을 하러 오는데 제가 늘 팔로우해서 보고 있는 카톡을 받고 있는 P2P 파이낸싱 업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월향 펀드 투자라고 네, 네, 카톡이 왔어. 아마 투자 지금 마감됐을 거예요. 네, 모 업체. 네, 8%. 네네네, 8%. 네. 네. 제가 부잣집 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장사라는 게 엄청 돈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식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외식업은 늘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식품 기업으로 좀 도약하려고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월향 1호점을 개점하셨던 그 길이 있잖아요. 네, 홍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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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딱 1년 전에 제가 펌프질 해가지고 제가 친한 형이 근방에서 이자카야를 했었어요. 하나시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서 그 집을 거의 제가 준 같이 창업한 느낌으로 네.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1년 전에요. 지금 1년 전에. 아니죠. 창업하시기 1년 전에. 월양이 네. 생기기 1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요 골목이 참 괜찮다. 네. 쭉 보다가 월양이라는 데가 2층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긴 뭐야. 네. 우선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길이 개망했잖아요. 지금은 완전 망했죠. 네. 지금은 못 갈 동네가 됐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게 네. 변했어요. 그 옛날에 예쁘던 길이 아니에요. 네. 네. 조금 이따 뭐 그 얘기는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자를 그렇게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네. 뭐 바로 월양을 이제 시작하신 건 아니니까. 거의 바로 했어요. 그래요? 네. 그때 뭐 MBC 경력 공채도 있고 막 했는데, 이제는 좀, 그때 막 질리더라고요. 회사라는 거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젊은 날을 투자해서 노력하는 게 원래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앞으로도 재벌일 홍석현 회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뼈를 갈아가며 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벌어도 작아도 내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북카페 같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멋있게. 이제 기자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같이 와인도 마시고. 근데 이제 그 막걸리 사장님들 고민을 또 듣다가 그럼 저렇게 좋은 상품인데 내가 한번 팔아보자 해서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월양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그러면 홍대에다가 네.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 이제 책에 보면 뭐 자세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네. 자세한 건 이제 책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궁금하시면 지금 일단 예스24 주문하시고 들으세요. 네. 장사 특강. 그렇지. 네. 우리 이런 식이야 방송이. 아니 뭐 소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편집장님 환하게 웃으시네요. 출판사에서 와 계십니다. 네. 네. 홍대 그 거리를 네. 3년 동안 가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눈 뜨고 네. 들여놨다는 이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 전에 없었는데 음. 그 길을 선택한 거는 제가 창업하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거기서
마시고 먹고 쓰러지고 뭐 자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월양이 생기기 전에 그 이 작가야 하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게임 회사 망하고 나간 거기 2,000에 130인가 하는 그런 오피스텔 가격인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전에 그냥 커피 프린스 길이라고 불렀고요. 커피 프린스 그렇죠. 말고는 되게 그냥 조용하고 나무가 예쁜 길이었단 말이죠. 네, 네, 이렇게 그 나무가 네. 꽃 같은 게 피는데 꽃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네. 초창기에 그 2층에서 하실 때 네. 그 2층을 가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2층에서 돈이 없으니까. 네, 2층에서 되는구나. 근데 사람이 되게 많아서 네. 야,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10년 더 됐죠. 그때만 그쵸. 해도 진짜 사장이 음식도 맛없고 막걸리도 비싼데 미모로 장사한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다들 실력이 좋아 맛이 있어 말해서 지금은 경륜으로. 네, 가성비가 좋다고. 자, 그러면 창업을 그렇게 시작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했다기보다는 네네 어? 즉흥적으로 했죠. 네, 네. 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 대신에 네. 길만 좀 오래 받은 곳에서 시작을 하신 건데 네. 저는 인상적으로 책에서 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창업 미천에 대한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네. 그게 저는 되게 와서 닿았거든요. 엄마들이 막 해주는 거 말고. 최근에도 이제 책을 낸 자의 숙명으로 이제 강연을 다니는데 음. 많이 질문하세요. 무슨 승리 씨가 하는 그 라멘집 프랜차이즈 오픈하고 싶은데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나서 하려고 하냐면 부모님 퇴직금 가지고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정말로 운이 좋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창업 자금이 나의 고생에서 나의 피땀 눈물에서 온 것이 아니면 100% 망한다는 게 제가 경험하고 또 듣고 본. 왜냐면 이게 아니면은 내 인생이 끝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저희 업계에서 이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뭐 공차를 몇백억에 매각하고 또 그 어린이 놀이방 그것도 몇백억에 매각했다는 그 네. 여자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인터뷰를 제가 보다 보니까는 전 재산을 다 넣어서 한 사업이라고 그래야 절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준 돈은 그런 마음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네. 저는 보다 보니까 이제 책 내용은 여러분 장사 특강 사서 읽을 만한 책인가 지금 사서 보시고 네. 아니. 네, 보고 나서 하실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외식업이라는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사장의 마인드에 대한 책이라고 봤거든요. 네.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김프로쇼라는 데를 나오시려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에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방송 1시간, 왔다 갔다 1-2시간, 적어도 뭐 하는 데인지 나가야 되는 거 알아보는 시간 최소한 5시간 정도는 직관적으로 쓰셨을 텐데 네. 그 정도 시간을 들이면서 김프로쇼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원래는 저희 가게가 돈 없으니까 광고할 적이는 없었고, 네. 트위터에서 이렇게 유명해진 가게였는데, 뭐 그렇게 해서 가게를 열심히 꾸리다가 10년이 지나서 왜 이렇게 가게에 젊은 손님이 없지? 이렇게 저희 가게가 원래 20대 젊은 여자 손님들이 많아서 인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 아저씨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세상이 10년 만에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페이스북도 건너서 인스타그램에서 글이 아닌 사진으로 대화하고 10초 미만의 영상으로 이제 어필하는 그 와중에 방송도 신문이나 케이블 이런 거 다 떠나서 팟캐스트 시대가 온 거를 제가 뒤늦게 깨닫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리고 가서 관찰도 하고 싶었고요.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 일단은 막 이런 장비 같은 게 있어.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도 녹음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가 아니구나. 아니 뭐 그렇게 해도 할 하려면 수는 할수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하여튼 굉장히 험불한데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굉장히 감사하네요. 웬만한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 뭐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합시다. 사무실은 이미 인스타에 너무 알려졌어. 네. 김프로쇼라는 거를 그러면
사실 많이 알고 오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 나눠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지금 고민됩니다. 음. 네. 생각하신 것보다 기대하신 것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제 기자로 치면은 네. 인터뷰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온 되게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어느 정도로 그 10년 동안 뒤떨어져 있었냐면 이 팟캐스트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팟캐스트를 들어볼까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듣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외식업 대표님 하시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진짜 바쁘거든요. 네, 맞습니다. 10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약간 아마득하지 않으세요? 거울 보고 깨닫곤 해요. 누구야 이러면서 엄마가 저기 있네요. 아, 그렇게 아무튼 월양을 시작하셔서 처음에 그 홍대 2층에서 시작한 게 잘 됐어요. 예. 잘 돼서 이제 뭐 2호점도 내고 뭐 이렇게 네, 커졌는데 네. 저는 보면서 조금 속상했던 게 네. 쫓겨났어. 아, 네. 홍대 그 집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6군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6군데 쫓겨나고 건물주하고 한 8번의 소송을 했는데 다 이겼거든요. 다 이겼는데 다 쫓겨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결론은 아마 쫓겨나 보시거나 소송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건물주는 이겨도 이길 수 없다. 네. 아니, 어떻게 소송을 이겨도 안 됩니까? 소송에서 이기죠? 근데 그 소송이라는 게 평생 얘한테 해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긴 다음에 계약하고 네. 다시 들어갔다 쳐도 계약 기간 끝나고 그냥 계약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 네. 네. 그리고 돌이켜보면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사업을 확장을 하지 말고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외곽이라도 부동산을 마련하신 게 건물을 사서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게 지금 후회가 되죠. 네. 외곽으로 가면 건물이 또 엄청 비싸지는 않거든요, 서울처럼. 네. 그래서 목이 안 좋더라도 그런 데서 사서 내 걸로 출발하는 게 결국 살아남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5년을 정부가 보장을 해줘도 5년 안에 투자비를 다 뽑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자영업이라는 게 이제 5년 안에 투자비를 다 뽑고 조금 남길 수 있는 업.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내용도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시작하려고 하면 네. 5년 안에 전부 다 회수하고 네. 이익을 남겨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보고 네. 판단을 시작해라. 그 플랜이 없이는 창업하는데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해도 평범하게 하려면 한 2억은 들거든요. 아무리 작은 커피숍을 해도. 네. 그러면은 그 2억을 몽땅 날린다고 치면 2억으로 우리가 놀면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게 놀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1,000만 원만 있어도. 근데 놀지도 않고 네. 그걸로 작은 가게가 하나 망하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한 가정이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의 자금 또 이제 2억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망해가는 과정에서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닫으면 또 빚도 바로 갚아야 되죠. 뭐 어쩌고 저쩌고 재고 관리며 직원이며 해서 그냥 중산층 4인 가정이 무너지는 거를 보게 되는 많이 봤죠, 뭐 저도. 컨설팅이나 상담을 많이 해주실 텐데 네. 하지 말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지 않으실까요? 웬만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에 이게 들어서면은 말릴 수가 약간 없어요. 앞이 안 보이죠? 네네네. 그냥 막 저도 옛날에 그 로티보이라는 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번. 네. 냄새도 너무 좋고 잘 되고 그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렇지, 싹 사라졌죠. 지금. 네. 번집하고 그 대왕 카스테라. 엄청나죠. 뭐 조개구이집 네. 없어진거나 뭐. 그래서 근데 사라진 데들 너무 많죠.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래서 책에 써놓으신 게 창업자에게 대박 아이템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네. 이제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네.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사실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모든 사람이 가슴속에 한 수십만 개씩을 품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줘도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보는데 3명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뭐 100명 중에 한 30명 되면 한국에 부자가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걸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예를 들어 저희가 가게 중에 와인 가게가 있는데 레드와인 마시고 손님이 토를 하면 이제 보라색 토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 들었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치울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장사꾼의 마인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네. 그러면 이제 월양이라는 가게를 하실 때의 마인드는 책에 잘 써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이 책을 쓰실 때에도 네. 어떤 장사꾼의 마인드로 책을 쓰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네. 그 중앙일보 나오면서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10,000권 넘게 팔면서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뭐 출판사가 다 가져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그래서 돈은 못 번다. 네. 근데 이제 기자였어서 그런지 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 업을 글로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읽은 장사꾼의 마인드는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내가 액션을 하면 뭔가 남긴다. 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남기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신없이 하느라고 그런 기분이 안 들었었는데 나이 드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혼자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취미로 그걸 남기셨군요. 네. 너무 즐거운 일이고 네. 또 이걸 통해서 뭐 이런 자리도 올 수 있는 거고 가게라는 게 재미있지만 네. 계속 가게에만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노하우를 물어오거나 네. 하는 분이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책도 쓰셨는데 이 정도 되면 물어보는 사람을 보고 네.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이게 딱 구별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부분 안 되고요. 대부분 안 되고 또 네.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저한테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냥 살아남아서 어떤 고지에 가서 만나는 거지. 너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거지. 대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막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이게 도대체 5년 후, 10년 후에 생존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그래도 지금은 꽤 많이 이제 뭐 네. 사업도 확장하시고 또 남편분이 유명한 셰프시거든요. 아니 그건 뭐. 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막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걸 바깥에서 보면 네.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그래도 불안하시군요. 돌이켜 보면 뭐 망할 것 같지 않은 대우도 망하는 거고. 네. 뭐 삼성이라고 영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이렇게 대기업에 비유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가게 음식점을 하다 보면은 늘 떠들썩하게 잘 되는 가게들이 생기잖아요. 네. 어디에 이 작가야가 어쨌다들 하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지켜보고 나니까 가게들이 떠들썩하게 생겨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스스로는 나 또한 언제 시장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요즘도. 매일매일 피 말립니다.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하고. 네. 그 맛집 프로그램들에는 출연을 안 하시는 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많잖아요, 그런 요리사가 프로그램들. 아니어서 뭐 이렇게 가서 음식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돈 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잘 안 와요 저희한테. 소문이 금방 돌아. 어량은 말이 안 통해. 아니 근데 뭐 저희가 대박인 어떤 곰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애매하고 또 막걸리 유행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상권에서 상권의 손님들하고 잘 지내는 어떤 가게지 제가 기자여도 별로 쓸 게 없어요. 되게 책 쓰신 거랑 말씀하시는 거랑 톤이 비슷하네요. 담백하시네요. 네. 네. 깊은 한숨이. 네. 막걸리가 그토록 특별한 이유를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특별한가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저는 증류주나 우리가 전통주라고 부르는 술들은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나 완성도, 맛의 그런 밸런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가격을 낸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면 맥켈란 맛이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국 술을 하니까 한국 술을 이제 추천하고 마시지만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백주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연태고량 말고 네. 이렇게 다른 좋은 술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생전에 전통주로 뭔가 네.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걸리는 좀 달라요. 어. 막걸리는 워낙 특이하고 이게 말하자면 성인용 요거트거든요. 그리고 맥주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청량함이나 다양함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좀 미국에서 한번 그 어떤 분이 막걸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 생막걸리를 그래서 제가 아니 유통기한도 이렇게 짧고 불안정하고 그 맛있는 크래프트 비어 많은데 왜 이걸 가져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전 세계 유통기한 있는 술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 신선함으로 그러네. 승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뭐 그거 포함해서 저는 막걸리가 굉장히 특이하고 어떤 상품성 이렇게 어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아직은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가게 안에다가 이제 양조장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 명동이랑 그 송도에 있는 월양에다가 양조장을 만들었거든요. 네. 양조를 해보는데 이게 소규모 양조를 하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왜 크래프트 비어 맛있듯이. 네네. 좀 새로운 어떤 이야기나 옷을 입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통기한 너무 짧아요. 네. 얼마나 됩니까? 15일. 15일. 네. 야, 그럼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하기가 진짜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일단 안 되고.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싸게 작은 시장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음식을 막 하시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주방이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게 네.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주방장들 컨트롤하고 뭐 네. 그래서 뭐 나가고 뭐 이러면 하루아침에 찾아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최초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저요? 프로님은? 네. 전 뭐였지? 기자지 뭐. 전 기자였죠. 기자셨어요. 네. 아, 기자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어느 분야든 네. 네. 제너럴하게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기술적으로 파는 그 그렇죠. 기술자의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잘 모르고 이게 이게 사업을 이루는 사람의 이 섹션이 나눠준다는 걸 모르고 여기 뛰어들었다가 이제 요리사들하고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고 뭐 지금도 있는 편이고 제가 식품 회사가 되고 싶은 거는 회사로서 기술자가 기술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방식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뇌 구조가 달라요. 이 경영자하고 관리자하고 기술자가 이 세 파트가 뇌 구조가 달라서 그렇죠. 타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이런 부분은 제가 해본 일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릴 줄 알았더니 네. 아직도 해결된 거 없어요. 이런 부분. 아, 진짜 제가 네. 한 7, 8년 전만 해도 가게가 엄청 잘 될 때 네. 그때 시작해서 어려움이 없이 잘 되기만 했을 때는 MBA 같은 데서 부르면 가가지고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마케팅은 이거야 했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에는 장담을 한다는 게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남의 이제 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나나 잘하지 내가 누구한테 그렇지. 고수의 영역으로 올라선 것 같아요. 모든 고수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나나 잘하면 돼.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못하기도 한다는 거를 이제 경험하고 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업을 하겠다. 이게 눈이 뒤집힌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네, 뒤집혀요, 실제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네. 한 가지만 꼭 내가 당부하고 싶다. 하지 마. 이거 말고.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를 그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말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야, 그 정도로. 아니 실제로 제가 그 아는 친구가 고급 식당 있잖아요. 한정식집. 아니야. 파인 파인다이닝? 다이닝? 예. 아. 막 20만 원씩 하는 아, 그런 네네. 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10억을 투자받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얘기 말렸다는 걸 꼭 기억해달라 해서. 네. 정말 근데 그 친구는 똑똑한 친구여서 3개월 만에 돈을 거의 다 날리고 이제 왜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직원은 막 50명씩 써요. 파인다이닝을.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때 말렸다는 거 기억한다고. 야, 이게 진짜 장사가 네. 이 쉽지 않은데, 진짜 어렵죠. 이걸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라고 이제. 절대 안 돼. 절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마. 네. 그러니까 근데도 좀 다이나믹하게 재밌는 게 있어서 저는 이게 망해도 또 다시 음식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 보시면 너무너무 힘들고 저희가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께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전생에 그 업을 씻는 죄가 많아서 업을 씻는 소리라고. 그래도 또 음식 장사를 계속 다들 하는 거는 또 어떤 재미는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나요? 일단은 카드 매출이 매일매일 통장에 꽂히는. 비록 나갈지언정. 네, 네. 그 매일매일 꽂히는 게 거의 마약이에요. 왜 월급 받을 때 한 달에 한 번도 그렇게 즐거운데 그쵸. 매일 꽂히거든요. 매일. 야.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거랑 달리 오늘 한 기획에 대해서 내일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생각보다 진입장벽은 또 낮은 편이고. 이 팟캐스트랑 되게 유사해요. 진짜요?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기획을 새로 바꾸거든요. 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획해서 우리가 녹음한 내용이 반응이 그 다음날 12시부터 딱 나와요. 청취자들 반응, 다운로드, 뭐 댓글 보면
이게 먹혔구나 안 먹혔구나가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매일매일 꽂히는 카드 매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매일매일 12시 넘어가면 그 전날 다운로드 숫자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 비슷해요. 마약이겠네요. 마약이죠. 네. 그렇죠. 네. 네. 12시부터 1시까지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왜 10,000명이 빠졌을까? 10,000명씩 빠지고 그래요. 10,000명씩 혹은 그거보다 등락이 조금 있죠. 더 크죠. 네. 그게 그러니까 확 붙는 날이 네. 있다가 또 안 붙는 날이 있다 뭐 이런데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게스트가 왔는데 왜 지난주에는 25만이 됐고 왜 이번 주에는 20만인 거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예. 예. 뭐가 이유가 될까? 뭐. 예. 20만이나 있어요. 저희 김프로쇼가 안심할 수 있겠다. 저희가 뭐 괜찮습니다. 네. 네, 나름 괜찮습니다. 데일리 대박이네요. 그 정도는 합니다. 네. 대박. 대박이신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저자분을 앞에다 놓고, 네. 쓰신 책의 일부분을, 나는 이게 또 좋더라. 해야 돼? 네, 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책의 23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와서 박혔어요. 누군가 내게 장사의 최고 매력을 묻는다면 개인이 가진 부족한 자원을 총동원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 말하겠다. 나만 해도 얼마 안 되는 저축과 늘 힘에 부치는 체력, 어려워져야 정상 가동하는 두뇌 등의 온갖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장사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정직한 승부가 가능한 도전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렇잖아도 우리 사회는 계층 이동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겠지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분야도 점점 줄고 있다. 좋은 교육을 받고도 성공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장사는 아직도 가능하다. 계층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통로다. 무일푼으로 도전해서 거부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실패하지만 그 희박한 성공 확률에 포함될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장사가 가진 매력이다. 물론 풍부한 종잣돈이나 네트워크로 앉아서 장사하는 이들도 있다. 부모 덕을 보는 이들이다. 그러나 그건 진짜 장사꾼이 아니다. 모름지기 진짜 장사꾼이라면 벌거벗고 승부해야 한다. 남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머리와 노력만으로 일어서야 한다. 무조건 남에 의지하고 남을 따라하려 들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장사다. 그런 점에서 혈액형과 사는 동네를 묻는 사람들에 비해 혼자 힘으로 도전하려는 장사꾼 지망생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이유로 나는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늙어버렸다고 조롱받아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 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하여튼 저는 보면서 저희도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돼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니까 할 수 있는 5만 가지를 다 하면서 매일매일 쫄깃하게 가고 있는데 진짜 별짓 다 해. 와.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예.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영화 만들어 이러면서 막 5억 10억 이렇게 막 꽂아주고 하면 뭐 그거의 값어치를 못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값어치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서 건물을 가지고 시작하는 주변 사람들 뭐 등등 보면서 약간 박탈감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나는 쫓겨나고 있는데 쟤는 아빠가 사준 건물에 사는 거야? 막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결국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굴곡 없이는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사장으로서의 능력치가 쌓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재벌 2, 3세를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재벌 2, 3세가 아버지의 회사를 온전히 물려받아서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배신, 또 누군가를 뭐 고용해보고 잘라보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파악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가는 건데 뭐 그리고 여러 시장 상황에 그런 것도 근데 물려받은 걸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2, 3세들 경우에는 뭐 지금의 재벌도 그렇지만 인의 장막 속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사업하는 거지 네. 저는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거를 또 뚫고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같은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된다고 하죠. 네. 김 선생은 좋았던 부분이 어떤? 제가 읽어야 될 있습니까? 타이밍이 왔군요. 나 진짜 민망한데, 이거. 창업자금을 어렵사리 마련하고 가게터를 찾아 발품을 팔아보라. 결국 어렵사리 모은 소액의 창업자금에 맞는 터는 대부분 실망스럽기 마련이다. 그나마 그런 곳에서 될 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곳 사정에 밝아야 한다.
창업자라면 해당 거리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안 좋은 터를 덜컥 계약했는데 해당 상권마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큰일이다. 가게 터는 좋지 않더라도 거리만큼은 괜찮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가게를 내려는 거리를 적어도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1호점을 내려던 거리에서 3년을 놀았다. 거리 끝에 자리한 오피스텔에서 일하면서 다복길이라고 이름 붙은 그곳을 줄곧 쏘다녔다. 그 결과 그 거리의 미래가 보였다. 처음 그 거리의 언저리에 또아리를 틀 무렵 그 거리에 변변한 가게 하나 없었다. 인적도 드물었다. 심야에 글을 쓰다가도 술 생각이 간절해지면 그 거리로 기어나오고는 했다. 하지만 막상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와인바와 선술집 한두 곳, 분식집이 전부였다. 그나마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로 명성을 얻은 카페가 그 거리의 랜드마크라면 랜드마크였다. 그곳에서 3년을 방황하면서 하나, 둘 새로운 주점과 옷가게들이 들어서는 것을 봤다. 거리의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 한마디로 거리 색깔이 분명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홍대 정문 앞을 기점으로 남쪽은 주로 학생들이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놀 수 있는 곳이었다. 반면 북쪽에 해당하는 다복길은 20, 30대 사무직이나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찾았다. 퇴근 후 찾아와 가볍게 식사하고 쇼핑한 후 한잔하는 거리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남과 북 두 곳은 공영주차장의 차종부터 완전히 달랐다. 다복길은 대형차나 외제차가 유독 많았다. 구매력이 풍부한 잠재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장사 그 가운데서도 음식 장사와 술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친구와 동료들에게 그 거리에 대해 떠벌린 기억이 많다. 여기 괜찮은 술집 하나 차리면 대박 날 텐데. 그 얘기에 익숙한 친구와 동료들조차 내가 실제로 차릴 줄은 몰랐노라고 혀를 내둘렀다. 일단 여기까지만. 네. 네. 아, 이게 남이 읽어주니까 네. 새롭네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글이 괜찮았던 이유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할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는 팟캐스트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들은 초창기 세대인 것 같아요. 아. 한 7, 8년 정도를 거의 1위부터 20위까지 팟캐는 대부분 들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김프로쇼를 런칭하자고 김프로 얘기를 할 때 저는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몇 가지만 내 말에 따라라. 그러면 3개월 내에 20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난 리스너로서 자신 있다. 아, 이런 많이 생각이 들으셨어. 있었어요. 네. 아. 근데 장사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통찰력을 가지면은 네. 그래도 절반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사할 때 두 가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통찰력과 상상력을 동시에 가지면 터지는데 터지지 않더라도 통찰력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요. 그 20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팟캐스트로서 유의미한 순위가 제가 볼 땐 20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3개월, 길게 5개월 정도면 새로 된다. 진입하는 어떤 누군가가 20위 네.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하죠. 정말 유명한 네임드 연예인이 아니라면. 아, 이게 또 장사랑 다르네. 음식 장사는 또 안 그렇거든요. 어.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가게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아. 요즘은 뭐 이게 항공샷으로 찍는 이 네. 뷰만 좋으면 음. 한 번 일단 가거든요, 사람들이. 아. 한 번 왔을 때 잡아야 만족하면 돼요. 다음에 오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 맛과 아름다움을 같이 만족시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신 컨셉이 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허스피털리티 벤처, 네. 환대 산업, 이 개념도 좋고. 저희도 이제 가게 하나에서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막 네. 초심을 잃고 예를 들어 손님이 이제 오신다고 메시지 같은 거를 SNS를 보내면 그냥 와서 먹고 가지 또 그거를 연락을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댓글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음식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빨리 낼 수 있고 코스트가 적게 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를 겪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댓글 하나를 써준 손님이 좋게 말하면 고마운 거고 또 어떻게 말하면은 그게 다 돈이고 음식이라는 것도 사람이 먹는 거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메뉴는 전혀 안 남더라도 그 재료나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와인이나 뭐 술도 예를 들어서 소주가 1,000원에 들어왔다고 꼭 뭐 요즘 5,000원이죠. 5,000원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2,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소주가 1,000원이 5,000원이면 와인이 10,000원이면 50,000원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와인은 조금 길게 드시니까 한 19,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내고 손님들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이거를 저 또한 이게 막 어깨 뽕 들어가면서 좀 실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맞아. 욕도 많이 먹고. 너무 담담하게. 지금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러면 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뭐, 루틴이? 어디서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옮기시고, 아니면 하나에 가시면 네. 그 가게에서 그냥 하루 쭉 계시고, 뭐, 이렇게 되나요? 제가 이제 집이 홍대인데, 네. 가게에 일하러 가기보다는 주로 그냥 술 마시러 많이 가고, 지금은 그래도 매니저나 이런 주방에서 잘 해줘서, 저는,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최초의 그 세팅을 변경해야 되는 뭐 계절이 바뀐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회의하고,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서빙을 같이 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자기들 시스템이 무너져서 좀 싫어하는 면이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가장 좀 공을 들인다고 할까요? 아니면 네. 신경을 쓰신다고 할까요? 하는 뭐 메뉴가 됐든 메뉴가 됐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저희는 이제 10년 차에 우리 월양의 손님들 뭘 좋아하는구나를 이제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좋아합니까? 좋은 음식을 싸게 먹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손님들이 추구하는 거는 좀 남다른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삼방돼지라는 돼지고기집을 조그맣게 오픈했어요. 뭐 가게 광화문 엄청 작은데 근데 거기서 동물복지 농장에서 뭐 300평에서 2마리만 키운 토종 버크셔를 구워 드실 수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는 이야기 이거를 그냥 싸고 맛있는 어떤 재료 이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본인이 창업해서 국제적인 어떤 부자, 재벌, 뭐 큰 회사가 된 곳들을 보면 어떤 소비자들의 그런 작은 부분들을 긁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사카에서 한 4년 정도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 경제가 그때 엄청 안 좋았어요. 그때 보니까는 사람들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먹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서민들은 신선식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시 싼 집에서 가서 먹는 것 같지만 다 냉동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밥에다 그냥 부치기만 하거든요. 네모난 거 뜯어서. 그거를 먹는 음식으로 계급이 나뉘는. 저는 근데 지켜보니까 한국도 약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적정한 금액을 내면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좋은 재료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현장 경험도 있는 괜찮은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을 괜찮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요즘에 이렇게 대형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서글퍼요. 막 그분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이렇게 막 집어던지듯이 서비스하고 내가 1,000원 더 내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는 게 이제 저희의 지금부터 한 2, 3년간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대충 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2012년에 이제 1회를 쓰시고 네. 지금 5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그 전에 쓰셨던 부분에서 진화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많이 쓰셨어요. 네네네. 근데 5년이 지났으니까 네. 월양과 이 대표님 진화하셨냐? 어떤 부분이 진화하셨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회사 조직을 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영에서 조직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겪은 거를 제 예전 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사업에 뛰어든 치고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남고 성장한 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대단한 거죠. 가게가 매출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의 진화는 제 인간으로서의 제가 어른이 되고 사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진화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철이 없어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대학생 때도 한 번도 레포트도 내 손으로 써본 적이 없고 다 복학생 오빠들이 다 써주고 학교 안 가고 막. 자, 그럼 솔직한 심정 한번 여쭤볼게요. 2012년에 이 책을 처음 쓰셨을 때 철이 있었다 없었다? 그때도 제정신 아니었죠. 그때 이제 좀 까부느라고.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쫓겨나고 가게가 잘 됐다는 걸 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실직자에서 이게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 당시 제 별명이 패션 테러리스트예요. 똑같은 옷을 1년 내내 입고 위에 뭐 잠바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거를 하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때는 저한테 옷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손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만 집중했었는데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제차도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겪으면서 또 작은 실패가 있었고 정신 차리게 된 게 제일 큰 진화였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믿음이 갑니다. 네. 그땐 내가 정신머리가 없었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은퇴하면 아니면 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장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진짜로 보시면 여러모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 잘 됐으니까 자랑해야지라고 쓴 부분도 일부분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네. 그 뒤에 알게 되신 거를 담아 놓은 사실 기록 같은 거기 때문에 그 흔적을 쭉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면 나 이제 자영업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다 생각하시고 책을 읽으시기보다는 그런 실용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모든 비즈니스 리포트들이 그렇잖아요. 석세스 케이스는 걔네의 케이스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사업했구나 라고 하고 이런 마인드로 했구나 정도만 보신다 생각해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고 네.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출판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얘기를 이거는 무조건 돈이 안 된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교보문고에 매일 가서 살면서 베스트셀러들을 이제 분석해서 저도 장사한 사람이니까. 상권 분석하는 것처럼 네, 베스트셀러 네, 네. 분석하셨군요. 근데 요즘에 인기 있는 책의 특징은 뜬금없는 책들이에요. 이런 얘기 해주나? 여기만 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장님 외마디 소리를 지르실 뻔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실용적인 책을 사람들이 피곤해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는 네. 책. 예를 들어서 이 책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컵과 대화를 해볼까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그래서 이런 그냥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책은 돈이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록으로서 남기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일반 그 대중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이 책을 소비할 거라고 기대하고 쓰진 않았고 정말 동네에서 치킨집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같이 저도 똑같은 걸 겪고 있다는 그런 위안을 얻으시라고 같이 쓴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은 했어요. 이미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의미 있겠다. 네, 했어요. 네, 네. 이게 안 그러면은 100% 공감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돈을 벌고 팔려고 책을 썼다면은 이 책을 내용을 이렇게 썼으면 안 되고 그렇죠. 장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재미있는지 당장 퇴사하세요 이러면서 네. 그러면은 책이 잘 됐을 거예요. 네. 네. 비단 장사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이제 김프로쇼가 대입돼서 보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다 적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장사 특강 하여튼 많이 사십시오 여러분. 아니 괜찮아. 안 장사하고 사도 있어. 요 이것도 장사야. 그 짧게 이 책 내용 중에 재밌는 딱 전 한 단어에 꽂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월양 처음에 창업하신 분들은 다 죽어 천국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미 생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라고 하셨어요. 생지옥 어떤 거였는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제일 힘든 게 음. 세 개거든요. 돈, 사람, 정보. 어. 돈이 해결되면 사람이 속썩이고 사람이 해결되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잘못 오는 건데 그 세 개 중에 제가 이제 메르스랑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술집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네. 그때 가게가 10개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은 한 가게가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쓰거든요. 월세며 뭐며 해서. 네. 그때 이제 통장에 0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때가 정말 이러다 자살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지옥이었군요. 그쵸. 제가 남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도 없고. 그때 OK저축은행에서 좀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쏴. 이자 싸게 안 해줬어요, 근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이여영 대표님의 지난 10년이 잘 녹아 있는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까 네.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워낙 책 소개하고 막 이러니까 돈이 없다.
너무 뭘 많이 사라 그런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돈 없어요. 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네. 근데 본인한테 꼭 맞겠다. 이건 삘이 꽂힌다 하는 것들은 한 번씩 사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이걸 해가지고 저희한테 남는 게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네. 너무 그 멘트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뭐 남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는 한 주 한 주 사실 이제 책을 보면서 책을 쓰신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이 딜리버리가 되는 거를 보는 재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프로쇼에서 독서회를 하자고 한 게 이거 안 하면 내가 책을 너무 안 보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책도 지금 대표님 오시기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2시간 동안 다 읽고 온 거예요. 차 세워놓고 부끄럽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방송을 못하니까 책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건 의도가 뭐든 간에 보면 남습니다. 네. 네. 본인에게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서 보시면 좋겠고 네. 봐서 괜찮다 그러면 권하기도 하시고 뭐 그러면 좋겠고요. 저희는 하여튼 오늘 1시간 동안 오셔가지고 인스타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네, 팟캐스트의 세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제 팟캐스트의 세계에 아무튼 들어오셨으니까 네. 저희도 뭐 시간이 나면 뭐 저도 종종 아는 분들하고 이제 월향 뭐 이렇게 저렇게 가기도 하는데 주변에 또 월향이 있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들려보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꼭 저희 가게가 아니어도 네. 막걸리를 좀 소비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리마인드를 계속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해야 사람들이 막걸리 먹어야지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소개팅 할 때 누가 막걸리 먹어요, 그렇죠? 그만큼 막걸리가 아무도 안 찾아서 양조장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야 뭐 소맥도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데 양조장들이 지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일본 사케처럼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은 생존이라도 할 수 있게 오늘 혹은 내일 낮술로든지 아니면은 회식 막걸리 때 한 잔? 막걸리 네. 한 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막걸리 주간으로 막걸리 사서 드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가지고 저자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